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STS 코리아 최준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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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분. 오늘도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입니다. 첫 번째 S-오일을 시작으로 해서 신송홀딩스, YG 엔터테인먼트, 기아, 동성화인텍 총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은 사조동아원, 삼성 SDI, 서울옥션, 빅텐, 넥센타이어까지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 종목 공개됐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S-오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그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 아무래도 원유가 가스를 대체하는 대체 수단이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 원유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경기 침체에 대한 둔화 우려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감소분보다는 그 가스를 원유로 대체하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원유는 저는 다시 이제 시작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만큼 관련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공급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는 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10월 중순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시점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일단 생산시설을 복구를 하는데 시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결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펙 같은 경우에도 10만 배럴 소폭 증산을 결정했는데 전월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적게 증산을 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 감산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계속 봐야 하는 이유는 실적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입니다. 일단 실적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 배당만 2,500원 그리고 연말 관련해서는 약 7%에서 8% 수준 기대 수가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더 설명하실 거 있으실까요? 괜찮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준욱 팀장님의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조 동화원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뭐 시장 보면 다시 또 인플레 수혜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폭염이나 좀 이상 기후 현상들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지금 밀 생산량이 좀 크게 줄면서 이제 밀 수입 관세가 다시 또 폐지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좀 사조 동화원 쪽이 좀 수혜를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밀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현재 40%인 이 밀 수입 관세를 좀 인하를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도 정부가 이 밀 수입을 지금 검토하는 것은 지난 3월 이후로 지금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인도의 지금 겨울 밀 지금 수확이 좀 큰 타격을 받아서 지금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자, 한편 사조 동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밀가루나 그리고 이제 제분, 프리믹스, 농산물 가공 이쪽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자, 하반기 시장 테마는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또다시 리세션으로 또 옮겨갈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연준 역시 공격적으로 긴축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시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좀 금리를 또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각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시장 상황에 조금 맞게 지금 인플레 관련 수혜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 현 시장 추이에 맞게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인플레 수혜주인 이 사조 동화원을 좀 보시는 게 지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플레 수혜주를 주목해볼 시기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이네요.
네, 마찬가지로 곡물 관련주 가지고 왔는데 신성홀딩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도 말씀했다시피 곡물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여전히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수라든지 가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라니냐 같은 경우는 올 말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식량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식에 대한 문제는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식량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속성 있게 계속 봐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피해가 가면 갈수록 이거는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겨울 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이 부분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수입 곡물 가격이 2분기보다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차가 발생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곡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 2, 3년간 장기간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곡물 트레이딩하는 기업이 그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곡물 트레이딩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이나 육류 같은 유통을 진행하는 기업인데 자회사를 통해서 곡물을 구매한 다음에 전 세계에 판매,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일단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잡을만 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신성홀딩스와 같은 국내 곡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준욱 팀장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삼성 SDI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 SDI가 좀 밸류상 좀 많이 빠진 구간이기도 하고 다시금 변곡 트라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면서 우선 이제 삼성 SD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지금 뭐 유럽에 지금 연구소로 좀 잇따라 지금 설립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연구 개발에 좀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방침으로 보여지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지금 지역별로 좀 특화된 이 배터리 신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좀 초격차 그 격차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한 부분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위를 조금 확보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삼성 SDI가 지금 배터리 관련이나 그리고 이제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업체 등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 R&D 역량까지 지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니까 현 부분에서는 배터리 관련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지 사업은 지금 BMW나 그리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이제 뭐 마인트라 이 유럽이나 북미 쪽에 대해서 지금 업체를 중심으로 수주 발주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지금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배터리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주가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물량을 확보를 하시고 지금 신규 매수자도 충분히 매수 타점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금 일봉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거든요. 추가 조정 없이 지금 계속해서 좀 담아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21선 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네.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한 차례 뭐 물량 조금 더 물량을 조금 기다렸다가 네. 밑에서 분할 매수로 다시 할 수 있는데 지금 구간은 오히려 좀 네. 담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구간은 오히려 담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2년 좀 장기 입형까지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부분에서는 오히려 매도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매수로 다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까지 체크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요. YG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오셨습니다. 블랙핑크 좋아하세요? 블랙핑크보다는 다른 에스파를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YG를 들고 그럼에도-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블랙핑크의 효과가 굉장히 대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이번 블랙핑크 신규 뮤비만 하더라도 29시간 만에 1억 뷰를 달성했는데 그만큼 글로벌 팬덤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을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 북미와 유럽에서 블랙핑크가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YG뿐만 아니라
엔터 전체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가 된다. 3분기보다 4분기, 4분기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를 되면서 앨범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도 연말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MD라든지 굿즈 같은 부가적인 상품군도 함께 판매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대규모 글로벌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규모면 규모 그리고 티켓 가격이면 가격이 굉장히 이전 수준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적인 기대감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IP를 확장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관계없는 섹터다.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했을 때 실적적으로 크게 뒷받침이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7월부터 상승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사 실적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바라볼 필요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땡이라 하려고 그랬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셨네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팬은 아니지만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서울 옥션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다시 신세계 인수설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일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엔 다시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갔다가 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수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신세계 인수 협상이 좀 진행 중이다라는 지금 기사도 나온 상황이고 저는 이제 신세계가 좀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인정하면서 1주당 지금 4만 원대에서 지금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신세계가 좀 정확하게 서울 옥션 좀 인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저는 좀 보고 있고 일단 서울 옥션 같은 경우 투자 포인트로 좀 잡게 되면은 온라인 사업을 통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지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국내 미술품 경매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56% 이상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좀 1위를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모멘텀은 좀 확보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좀 오프라인 경쟁력을 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로베이스나 블랙락 이 부분을 좀 통해서 온라인 쪽에 대한 경매를 조금 강화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까지 좀 도모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좀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저평가 국면은 아닙니다. 저평가 국면은 아닌데 오히려 지금 신세계 인수 여부에 따라서 지금 주가에 대한 지금 변동성은 어느 정도 확대는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 인수 여부에 따라서 좀 주가 향방을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매수 관점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서울 옥션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분도 계신데 그 35,000원대를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인수 가격이 주당 4만 원대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죠. 좀 얼마 정도를 목표가로 바라보고 계신지.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인 네. 모멘텀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경매 이쪽에서 좀 네. 업계 1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만 원 이상 보고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3만 원대 부근 라인대가 좀 매물이 강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 매물이 강하긴 한데 최근 또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앞전 거래 대금도 아직 나간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유입이 또 될 수 있다.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정고 라인대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현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기아 들고 오셨네요. 네. 네, 최근에 악재가 있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에서 보조금 혜택 받지 못한다는 네. 악재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눌림목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 공장 같은 경우에 6개월 정도 앞당겨지기도 했고요. 그뿐만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 타겟으로 점점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하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반도체 업체에서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라인을 차량용 반도체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급 완화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출하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뭐 좋아지게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의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봐야 하긴 하지만 고환율 장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 구성하는 6개 국가 중에서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기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양적 긴축에 대한 기조가 계속 나타날 것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엔화라든지 유로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고 보고 있고요. 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매파적인 발언 나오면서 달러 강세 흐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땡겨서 말씀을 하실 의사가 좀 있으신지요? 네. 네, 그럼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릴게요. 짧게 한 줄 평으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환율에 따라서 수출하는 기업 좋다. 네, 알겠습니다. 고환율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 10초 정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네. 빅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방산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네.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또 최근에 흐름이 또 굉장히 좋았다가 소폭 좀 눌리는 모습은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은 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빅텍을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올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방산 수요가 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지금 방산주들이 좀 사이클이 다시 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빅텍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뭐 LG 넥스원이나 하나 이쪽 그룹주에 지금 장비를 지속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좀 주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또 이제 폴란드랑 지금 정부와의 지금 무기 수출 계약까지 그런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눌림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 전에도 국내의 방산 수요가 일정하게 어느 정도 급증은 했지만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무기 수출 규모가 작년 5년에 비하면 좀 170% 이상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이 중국 등 주요 무기 수출국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 방산주가 부각이 되면서 현대로템 이 부분을 좀 제외하고도 하나 그룹주들 역시 흐름이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빅텍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 그룹주에 공급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매출이 오히려 좀 적자로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하반기, 3분기 이후부터는 다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마무리해 주셨네요. 네, 최진욱 팀장님께서 좀 짧게 끊어주셔서 더 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다 계속 땡 물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시현 팀장님, 네. 네,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 가지고 왔는데 LNG 운송에 필요한 본행제를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주가가 눌렸던 12,500원 라인 뚫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그 라인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IMO가 전 세계의 뭐 선박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노후 선박에 대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선박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품을 만드는 부품사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 말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3년치 일감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전 업황이 좋았을 시기에 연말 기준으로 가장 좋았을 때가 5천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그 배가 넘는 금액으로 수주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동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본행제 수주 증가에 따라서 생산 능력에 대한 것도 이제 확대를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증가 기대감도 함께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다 보니까 뭐 친환경이라든지 친환경 그리고 전 세계적인 뭐 섹터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혜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인텍 그런데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지금 14,000원대만 맞으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조금 무섭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한국화분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본행제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화분과 함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가 있어도 일단 섹터에 대한 성장성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관심 있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한국화분과 연동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최준욱 팀장님 어떤 저는 이제 종목일까요? 넥센 타이어를 좀 준비했습니다. 타이어가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금 부각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중에서도 지금 넥센 타이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타이어 3사가 지난 2분기 때 지금 고가 제품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매출 성장은 이뤘지만 반대로 수익성은 어느 정도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나 그리고 물류비 증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좀 수익성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전반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그리고 중국 지역 봉쇄라든지 그리고 전쟁, 이 장기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영향 이 부분에 좀 판매 물량이 좀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지금 어느 정도 부진은 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물류 부담이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수익성 개선 또한 다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고가 제품이나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전기차용 타이어 아이온을 또 지금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1분기, 2분기 때는 어느 정도 납품이 되지가 않았었는데 3분기 이후부터 다시 또 출시가 예정이라고 하니 지금 전기차 시장, 친환경차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그렇다면 타이어 쪽에 전기차용 타이어를 개발을 했고 지금 하반기부터 출시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3분기 이후부터는 수익성까지 같이 동반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에서도 이미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은 턴어라운드 시점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넥센 타이어까지 총 10가지 종목 들어봤고요. 탑픽 종목 각각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탑픽 어떤 거 네,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신성홀딩스 가져왔는데 여전히 이상기 수요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곡물 섹터 내년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지금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10,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3,500원 1차적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3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송홀딩스 선택해 주셨고요. 최진욱 팀장님은요? 팀장님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사료주를 지금 탑픽으로 가지고 왔는데 네. 저는 사조동화원을 지금 탑픽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인도에 대한 지금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인도 쪽 밀 수출이 저번에도 규제가 나왔을 때도 그때 밀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다시피 이번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현 부근에서는 사조동화원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33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원 이상까지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